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훨씬 쉬워졌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결혼하기 전에 본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차라리 그렇게 사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행복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자, 이번 주제는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작가TV에서 재테크 자기개발 채널에서 이제 이혼해서 특히 불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 요즘에는 어떻게 지금 어디가 제일 많나요? 탑 1부터 뭐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1위는 직장입니다. 아, 1위 직장. 네, 직장 내 불륜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이성과 만날 기회와 빈도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불륜도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순위부터 계속 들어가 볼까요? 2위는 요즘은 채팅. 채팅. 네, 채팅 어플도 있고 오픈 채팅방 이런 오픈 것도 채팅방. 있고 온라인 채팅. 3위는 동호회예요. 산악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운동 네. 동호회, 되게 다양한 동호회들이 있는데 이런 동호회들에서 불륜이 많고, 또 4위는 동창회. 동창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부터 뭐 대학교 네. 동창회까지 거기 보면 이제 전 남친, 전 여친들도 있거든요. 아, 그쵸.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질문 좀 드려보면, 일단은 보통 우리가 연인 간에든 아니면 뭐 부부 사이에서든 이제 회사에서 회식이거나 네. 회사에서 뭐 소규모로 술 마시고 할 때도 네.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당연히 이성이 끼어있으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회사 회식 걱정된다. 너 그 여자 아니면 그 남자 걱정된다. 라고 하면 보통 상대방 항상, 야, 회사 일이야. 너 회식이야. 이거 집착이야.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많은 불륜 장소 1위는 또 직장이에요.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촉이 정말 놀랍게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촉은 이거는 뭐지 싶을 정도로 정확할 때가 굉장히 아, 많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여자가 신경 쓰이면 네. 뭔가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그건 왜냐면 남편에 대한 좀 이해가 남자분들의 이제 남편들의 그 아내에 대한 이해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누가 신경 쓰인다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저 직장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웃네?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뭘 실수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피식피식 웃는데, 저 직장 동료랑 카톡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외모에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네. 갑자기 회사 가는데 뭐 저렇게 멋을 내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촉은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하고 정확합니다. 남자들은 똥초인가요? 남편분들은 네. 의심스러워서 하는 그 포인트가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달라진 포인트보다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을 때 좀 더 의심을, 바람 피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좀 더 많아요.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가 없거나 뭐 할 때는 말해봤자 좋은 얘기 못 듣는단 말이죠. 내 와이프나 내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좀 직장 내 불륜이 없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예를 들면 뭐 시간의 한계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술자리가 있는데 뭐 여자 단둘이라,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한 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남편이 여자 2명 이성감만 있다거나 이런 걸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뭐 직장에 간 남편을 통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죠. 예,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데, 글쎄요. 이거 피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뭐 핑계 대면 되니까. 네, 출장, 사실은. 예. 뭐 기타 등등 미팅. 네. 그럼 어떻게 그거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요. 확인하러 가면 또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내가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 결정적으로 뭐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내 남편, 내 와이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 상대가 누군지 파악을 했다면 차라리 그쪽에 경고를 한번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남편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좀 네. 불편하니까 네. 좀 자제를 해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좀 정중하게 한번 하면은 이쪽에서도 뜨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직장 얘기해 주셔서 바람 혹시 잘 피는 직업이라든가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 같은 것도 좀. 직업상 바람을 핀다라는 거는 좀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냥 바람 피고 안 피는 거지. 네. 직업 자체에서 오늘 뭐 그거는 딱히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네. 사람 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의 특성상 불륜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갈
나아가는 걸로 보이는.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직업인가? 또 이 직업이야? 이렇게 느끼는 궁금해지네요. 케이스들은 있어요. 왠지 저는 어떤 쪽일 것 같냐면 결국에 사람 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 플러스 거기 더 나아가서 뭔가 어쩔 수 없이 약간이라도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일수록 이게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유부녀 유부남이라면 그 선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터치가 살짝이라도 되는 쪽이라면 이 선이 어쨌든 잠시 깨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이지 않을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1위는 영업직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네, 많이 만나고 술자리도 또 작고, 많으니까. 예, 그리고 영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물건을 팔든지 상품을 어떤 부가가치가 되는 무언가를 팔든지 판매를 하는 과정인데 네. 그런 거는 사실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상대한테 어떤 어필을 해야 되는 음.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네. 매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 말한 터치 같은 영역에 터치 같은 영역은 해당되는 직업도 또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영업직이 첫 번째. 영업직에 있는 분이 여러분 나쁘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다른 직업 직무 대비 조금 그런 게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사실은 우리가 바람을 필 때 허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허들이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와이프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를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영업직은 그게 좀 쉬워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영업직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낮 시간에도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낮 시간에 모텔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직업은요? 의사, 간호사, 군인. 의사, 간호사, 군인이요? 네, 군인이 무슨 터치가 있죠? 서로 도와주면서 운동하고. 아, 네, 서로 도와주고. 군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네, 남성분도 있으니까. 네, 거기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다들 건강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 간호사 요 직종은 약간 그 터치의 느낌이 조금 말씀하신 그것과 약간 다르기는 네, 한데 네. 요 영역은 생사를 다투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직종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뭔가 이 서로 공감되는 영역이 네, 있죠.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사실 야근도 작고 상교대 일하고 그렇죠. 예, 막 응급실 막 돌아가고 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이렇게 생사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네. 보면은 터치가 좀 많아집니다. 우리가 네. 얌전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영역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여유를 가지고 문서화한 어떤 작업을 보는 게 아니고 10시간 일해야 되고 12시간 수술해야 되고 수술방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를 늘상 보고 이렇게를 하다 보면은 삶에 대한 가치관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생사가 사실은 모두가 89까지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기도 하니까 지금의 내 행복과 지금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은 20, 30대 막 환자들 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런 일들도 늘상 보시고 하니까 좀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제3자들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면은 사실 같은 직종이 아니라면 배우자랑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거에도 한계가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야근이 많고요. 자, 또 다른 직업 혹시 있나요? 또 다른 직업은 사업가들. 사업가. 사업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업직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네. 풍요한데 스트레스는 많고 돈은 충분하지만 시간은 없고 예,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좀 외로워요. 김 작가님도 이제 만약에 일을 네. 하다가 고민이 있으면 네.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털어놓고 근데 예,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뭐 좀 있으세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과의 모임도 있고 네. 저희 뭐 PD님도 계시고. 네, 사실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족이랑은 딱히 하지를 못하고, 예, 그러면 이제 같은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면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좀 이해관계 많이 얽혀 있어요. 유튜버들은 막 되게 이해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윈윈할 수도 있고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뭐 같이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좀 보여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사업하는 이제 다른 뭐 친한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시간은 또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많고 하니까 본인한테 좀 100% 누군가 맞춰주거나 위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네. 그런 게 가정에서는 또 잘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가정에서 봤을 때는 맨날
맨날 사업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예, 술 마시고 들어오고. 예,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면 집안일 보지도 않고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정에서도 이제 남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오갈 곳이 없고 자기한테 완전히 맞춰줄 사람. 이런 분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스폰 계약으로 나가서 스폰이요? 예, 스폰 뭐 맺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유흥업소에 종사하시거나 예, 화류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1대1 독점 계약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근데 나 얼마 벌어요? 라고 하면은 그 돈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매달 그 돈만큼 생활비를 줄 테니까 내 시간에 다 맞춰서 나랑 만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의가 되면은 그 상대방은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번에 해외에 골프 치러 간다면 그 시간에 다 맞춰가지고 거기 가고 양쪽 다 뭐 만족도가 좀 높은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허무하죠.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채팅, 그다음 오픈 채팅, 온라인 채팅이라고요? 네, 이건 사실은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이거 근데 이야기하면은 너무 왜요? 나쁜 걸 알려드리는 건가? 지금 카톡을 이 카톡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오픈 채팅방이라고 이제 나눠 있잖아요. 거기 기혼이라고 쳐보실래요? 여기 오픈 채팅 있잖아요. 아, 이게 오픈 채팅이구나. 위에 보이세요? 1일 1번은 뭐예요? 1일 1번개인가 그냥? 예. 기혼 3041 침묵하거나 썸 타거나 기혼인데 썸을 타자고 하는 거. 네, 그 방들이 다 그거 다 하트가 있죠. 전국 기혼 널 좋아해 기혼. 그 안에 지금 안에 몇 명씩 있는지도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50명, 40명. 네, 얼공 자유, 뭐 텃세 없음 그런 말들 있죠. 네네네. 대단하네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나요? 뭐 남자들이 좀 더 많을 수는 있겠는데 여자들도 많아요. 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람핀 분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부부가 마음이 서로 좀 떨 수도 있죠. 네. 그러다 직장생활 하다가 우연찮게 그럴 수 있다 쳐. 네, 그러지만 안 되지만. 네, 근데 오픈 채팅방은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의도가 너무 분명하잖아. 이제 우리 의뢰인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호기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호기심 저도 생겨요. 네, 결혼 안 한 저도 뭔가 들어가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궁금하긴 해. 근데 그 김 작가님 지금 들어가시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혼 인증해야 돼요. 아, 인증은 어떻게 해요? 그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어놓으시던가 가족 사진을 내어놓으시던가. 아니 근데 해야 돼요. 그런 걸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오히려 거기서 협박을 당할 수도 있잖아. 너 지금 이런 거 바람 피려고 하고 바람 폈거나 너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전부 기혼들만 들어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협박할 수 있는 지위니까 그게 안전한 거예요. 서로 잃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거의 정글이에요. 정글? 어떤 네. 의미예요? 저기서도 1대1로 만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가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수 대 다수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나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다음은 저 사람 만나고 그다음 이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누구가 좀 마음에 들면 여러 번 만나고. 그냥 이혼을 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요. 안정적인 뭐 가정도 가지고 싶고 예, 이성도 만나고 싶고 다 가지고 싶어요. 안정적인 가족도 꾸리고 싶고 네. 새로운 이성이 자극적인 것도 가지고 싶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방들이 활성화되는. 이걸 뭐 법적으로 없앨 수는 없잖아. 사실 뭐 여기서 뭐가 딱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당장. 교환해서 뭐 그냥 그냥 침묵도 대화를 없는 나눌 했다 수도 있고. 예,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나요?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고 놀라셨죠? 네, 너무 많네요. 일단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동호회는요? 일단 어느 동호회가 제일 위험해요? 운동하는 동호회. 운동 동호회. 운동 중에서 혹시 뭐 산악 동호회는 전통적으로 전통, 예, 위험하고 전통의 강자. 네, 자전거, 뭐 네. 테니스 굉장히 자전거. 다양해요. 예. 네, 테니스. 네. 저 테니스 치고 있는데. 싱글들만의 모임인가 아니면 거기 기혼들 좀 있으세요? 남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여행을 가게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네. 무엇보다도 신체적 접촉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산을 막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내가 손을 잡아줄게. 얼마나 쉬워요. 예, 그치. 신발끈이 풀렸어. 내가 묶어주고. 신발끈을 왜 묶어줘? 다른데 짐이 많아서, 네. 예, 도시락도 싸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뭐 아무렇지 않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산악과 자전거, 테니스가 네. 대표적인 거고 헬스장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PT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 네. 사건에 연루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륜하기 좀 쉬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어쨌든 같이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터치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있는 동호회는 조금 다른 동호회에 비해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운동하고 신나고 네. 엔돌핀 돌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지? 왜 이 사람 만나면 신나지? 이런 뭐 생각도 그럼 할 수도 만약에 와이프나 남편이 테니스를 치러 간다고 해요. 동호회 들었어요. 테니스 치는 걸 가지고 너 바람 피려고 그러지. 너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있고 사실. 이부증 이처증이 되는 그러니까 얼굴수가 지증이 네. 되잖아.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막아보려고요. 같이 하세요. 같이 같이 해야 된다. 가셔야 됩니다. 아, 부부 같이. 네. 취미를 같이 하시는 부부들이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지금 부부 같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뭐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변호사님 워낙 많은 사건을 하시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 단어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 적도 잘 많지 않아서 스와핑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부부를 서로 공유하는 게 맞나요? 어떤 정확하게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다자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즐기는 거죠. 그런 케이스는 옛날보다 많이 늘었나요? 스와핑은 그러면? 예전보다는 훨씬 그게 오픈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전보다, 예전보다는? 예,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도 네. 예, 예전보다 접근성이 훨씬 쉬워졌잖아요. 네. 사실은 스와핑도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단어를 막아놨나 봐요. 아까 우리가 그 검색했었던 용어는 기혼이었잖아요. 네, 기혼은 기혼.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거기만의 은어가 있다면 그걸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말고 트위터 같은 거 조금 봐도 그 스와핑도 이제 좀 종류가 다양한데, 구경하는 거 너무 전문적으로. 구경? 뭘 구경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는 거를 제3자가 와서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구경을 하겠으니 그 랜덤하게 오시는 누군가와 나의 배우자가 하는 거 꽤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구하느냐의 문제인데 요즘은 워낙 다양한 어플과 매체가 있으니까 좀 쉽게 변호사님 볼 수- 오셔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 윤리적으로는 100% 잘못된 거지만 이제 이 부부 두 명 있다 칠게요. 서로 스와이핑을 하는 거를 이 4명 모두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처벌하기가 어렵죠. 법적으로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는 거니까. 네, 피해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인 건 확실한 네. 거고 당연히. 근데 그 약간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결혼하기 전에 본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잘 그렇게 사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행복한 길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본인이 결혼하면 누군가를 불행하게 네.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비슷한 배우자 만나고 하면은 네. 본인이 이제 가정도 이루고 싶은데 그 꿈도 이룰 수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데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와 여자들의 심리는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심리의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정에 크게 불화가 없어도 바람을 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물론 가정에 불만이 있고 네. 뭐 와이프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네. 문제가 있고 네. 뭐 그거 굉장히 장기화됐고 대면하게 지내고 있고 그러다가 바람을 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와이프랑도 잘 지내고 애인이랑도 잘 지내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요즘에는 그냥 그 남자분들과 같이 뭐 집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바람 피는 경우들도 꽤 많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남편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이 이미 자기를 여러 번 폭행을 했거나 남편이 이제 숱하게 바람 폈거나 해서 나중에 이제 참다가 이제 자기가 힘들게 살아오다가 우연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바람 피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이거는 왜 이렇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 와이프랑 가정이 큰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랑 이제 바람 필 수 있다는 거고 와이프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다른 거죠? 저는 이게 기회와 빈도의 문제라고 기회와 생각을 해요. 빈도. 예, 지금 뭐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현상이 조금씩 다시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전업주부가 제일 많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성을 그렇죠. 만날 기회랑 이런 것들이 기회 없단 자체가 말이에요. 적죠. 예, 그러면은 본인의 가정이 되게 불행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가정 안에만 있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본능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좀 바뀔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쉬는 부부? 쉬는 부부요? 예, 못 그런 봤어요. 프로그램 그 어느 자리를 가도 유부남들이 그 얘기를 해요. 쉬는 부부 이야기를 해요. 뭘 쉬어요? 성관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관계를 안 한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결혼 1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장기간 성관계를 하지 않고 네.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젊어요. 30, 40대에도 많아요. 성관계를 안 하는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부부보다 더 건강할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안 하는 게 당연하게 지냈다가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유혹이 딱 들었을 때의 그 유혹의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불륜으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창회입니다. 대망의 동창회. 네. 동창회는 원래 사실은 이 온라인 채팅과 동호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동창회였겠죠. 그렇죠. 예, 동창회는 어릴 때 순수했던 마음으로 만났었던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을 만나면은 첫날부터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친밀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상대를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경계심이 없죠.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술 많이 마시고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대학 때 친구들은 사실은 전 남친 전 여친을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전 남친 전 여친을 다시 만나다 보면은 이건 둘 중 하나예요. 그때 왜 헤어졌는지로 싸우거나 아니면은 다시 불붙거나. 전 남친 전 여친을 만나는 거는 위험한 거네요. 네,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직장, 뭐 채팅, 오픈 채팅방, 그다음에 뭐 동호회, 동창회에 있는데 이 중에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당연히 채팅방 같은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로 사건으로 이제 변호사님 찾아오신 분도 굉장히 많나요? 뭐 호기심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네. 너무 여러 채팅방을 다녀가지고 자기가 어떤 채팅방에 들어갔었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만약에 내 남편, 와이프가 휴대폰을 딱 열었는데 오픈 채팅방에 막 몇 개 활동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다른 증거는 없어. 어떻게 했다는 뭐 증거는 없어. 그냥 그걸 몇 개 봤어요. 사실 어느 정도 진전됐을 확률이 있겠죠, 어디선가는. 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죠? 상대편 배우자는? 증거 수집을 하고 추궁하는 게 순서이기는 한데 일단은 남편이 혹은 뭐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증거 수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가 뭐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다라는 분위기면은 직접 한번 물어보시거나 해야 되죠. 근데 바람 같은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좀 발뺌을 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베스트다, 그게 가장 좋은 태도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너가 집착하는 거야. 오버하지 마.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이렇게 막 흘려요. 그러면 이렇게 슥슥슥슥 다 주워가지고 모아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너 이거 분명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를 해도 끝까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하는 사건 중에서는 엘리베이터 CCTV에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자기 부정행위를 안 했대요. 미친 거 아니야? 뭘 한 거야 도대체? 자기 부정행위를 안 했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거다. 와이프가 이유 없이 가출한 거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새벽 뭐 2시에 뭐 자기 집에 들어왔다 다음날 7시에 나갔는데 애들이 예뻐서 애들 보러 온 거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있으면은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객관적 증거를 얼마큼 확보했느냐. 궁금한 게 어쨌든 변호사님은 여자든 남자든 어느 쪽 한쪽에서 이제 변호를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네.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잘못을 했을 확률이 조금 높긴 하잖아요. 바람이 네. 피는 거니까. 네. 그냥 상대편 측에서 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뭐 이유 관계 없이 이 부분에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좀 있나요? 궁금해요. 그렇게가 될 정도면 네. 이혼을 협의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 양육권 다툼 이런 경우 뭐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소송으로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는 예, 재산이든 뭐 다른 분야가 서로 됐건 인정하지 않겠네요. 양보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럼 바람 피우는 남편 안에 사전 징조, 우리가 이런 탁 낌새가 느껴지면 이건 진짜 의심 그때부터 들어가고 증거 자료 수집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한번? 먼저 첫 번째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갑자기 비번을 걸어놓고 와이프가 만지거나 남편이 만지면 화들짝 놀래고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모를 갑자기 열심히 바꿔요. 속옷을 새로 산다거나 좀 해진 것도 있고 대충 뭐 위아래 안 맞춰 있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위아래 맞춰 있고 가슴 성형 수술
성기학대 수술 그런 수술을 갑자기 한다거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야근이 많아지고 출장이 잦고 원래는 그런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왜 이렇게 회사 일을 열심히 하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우리 의뢰인 중에서는 주말에 이제 아내가 출근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 잘 다녀와 해놓고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도시락을 싸서 갔더니 그날 그 건물에 출근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그런 의뢰인도 있었어요. 실제로 남자가 있었던 건가요? 네 실제로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짜증과 불만이 막 많아지고 별거 아닌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여기 핵심은 갑자기네요. 말씀드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애를 해도 이게 뭔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자고 하지? 라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예 1번, 2번, 3번이 딱히 없었는데 이런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4번 때문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4번 때문에 의심하면 거의 확실한 건가요? 거의 맞아요. 왜냐면은 인간은 보통 현재 현상 유지를 하는 걸 평안해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현상을 깨트리고 변화를 줄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데 그거를 할 이유가 엄청 강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거죠. 혹시나 그러면 유부남이나 유부녀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좀 상대편 이성, 남자, 여자 유형은 좀 있나요? 남녀 다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이성을 보면은 누구나 다 끌리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더라도 좀 접근성이 용이한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쉬운 손쉬운 여성분, 손쉬운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 여지를 많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확실히 부정행위를 좀 쉽게 많이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잘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좀 더 많고 근데 남자들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야,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직장에서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직장 생활의 고충과 그런 걸 들어주는 남자 동료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계가 그렇게 발전할 확률이 생각보다 있나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그거 적절한 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죠, 도대체? 이게 사실 증거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집착이냐 사랑이냐 이 경계선도 되게 애매할 것 같고 그거가 고민이 되실 때는 추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빼박 증거를 내가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요. 빼박 증거 이제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 3부에서 이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변호사님은 이제 1000건이 넘는 많은 다양한 사건과 고객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사전에 이제 미팅할 때 들었지만 변호사님 결혼을 미혼이시잖아요. 혹시 미혼인 이유가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좀 담당하다 보니까 약간 인간의 한멸감이나 느끼는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뭐 인간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막 내가 이혼 사건 많이 했으니까 결혼은 이런 거야. 사람 다 바람 피더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네. 일반 사람들보다는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혼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결혼 선택하기 오히려 더 쉽죠. 쉬운데 안 하셨잖아요. 일이 빡세서 어쩌다 보니.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혼이 경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잖아요. 경력 쌓으시려고요? 네, 제가 협의혼도 한번 해보고 재판상 이혼도 한번 해보고 조정도 한번 해보고 세계를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아까 전에 의사랑 이제 간호사 이쪽 직업들도 약간 이제 불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변호사 쪽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여기는 되게 선비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완전 반대로 영업직 비슷하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디든 뭐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내가 제일 흔하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또 일어날 수도 있겠고 하니까 변호사라고 더한다 덜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그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땐 좀 매력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유혹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님 혼자만 계시는 거 아니고 어차피 대한민국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바람 피는 사례도 있나요? 있겠죠. 들으신 얘기는 없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